고등학교 때 나를 무시하던 그 친구가 60이 돼서 전화한 이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죠. 마치 무언가가 나를 이끄는 것처럼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려온 목소리. 나야. 고등학교 때 너랑 같은 반이었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60년 인생 중 이미 정리했다고 믿었던 기억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가버린 상자 같은 기억이었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친구는 늘 중심에 있었어요. 집안이 좋았고 옷차림은 언제나 깔끔했고 성적도 중간 이상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아이였죠. 반면 나는 말수 적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 욕을 하거나 괴롭히진 않았어요. 더 무서운 방식이었죠. 은근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요. 쟤는 좀 같이 다니기 그렇지 않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자리는 정해졌고 점심 무리는 갈렸고 나는 항상 비어있는 의자 옆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함께 밥 먹자는 말도 같이 화장실 가자는 말도 없었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가 부족한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옷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어보기도 했고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죠.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조를 짜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었죠. 나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조원들을 모으면서 말했어요. 쟤는 빼자. 괜히 분위기 흐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 순간 나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그날 체육 수업은 결국 선생님이 나를 어느 조에 억지로 넣어서 진행됐어요. 하지만 그 조의 아이들은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공을 패스할 때도 작전을 짤 때도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 혼자 뒤처져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소리 없이도 충분히 잔인할 수 있구나.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데 나만 혼자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던 거겠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치면 상대는 마치 투명한 유리를 보듯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죠. 처음엔 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구나.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가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조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항상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어디 조에 넣어주면 그 조 아이들의 표정이 이그러졌어요. 귀찮다는 표정, 왜 우리 조냐는 표정이었죠. 조별 과제를 해도 나는 거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 날짜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줘도 시간을 일부러 틀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 없이 다 해버리거나요. 교무실 심부름을 자원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졸업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매일 학교에 갔고 수업을 들었고 시험을 봤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집에 가면 가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학교 재미있냐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으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친구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였죠. 누군가는 중심에 서고 누군가는 가장자리에 서는 것. 그게 학창시절의 잔인한 규칙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울기도 했어요. 나는 혼자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고 나도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는 끝났죠. 졸업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잘 나가는 집안 덕분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의 자본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고 초반엔 잘 됐다는 소문이었죠.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동창회 소식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묵묵히 일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출근하고 업무 보고 퇴근하는 일상이었죠. 잘 되지도 망하지도 않는 인생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조금 달랐어요.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았고 성실하면 존중받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때처럼 이유 없이 배척당하진 않았어요. 천천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식에도 참여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했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구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관계구나. 조금씩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이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먼저 말을 걸었고 혼자 있는 사람이 보이면 함께하자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결혼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죠. 아이도 낳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이에게는 항상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났어요. 어느덧 50대가 됐고 그리고 60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가끔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진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과거라고 생각했죠. 동창회 연락이 가끔 왔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굳이 그때의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말까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받게 됐어요. 그리고 들려온 그 목소리. 6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나 기억나? 기억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그건 단순한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내뱉는 소리였죠. 나 요즘 좀 많이 어렵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잘 됐대요. 10년 넘게 승승장구했다고 했죠.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한때는 정말 잘 나갔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잘못된 투자,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기 침체까지 겹쳤대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대요. 결국 이혼했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애들이 날 원망해. 자기들 학비도 제대로 못 해줬다고.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거의 나오지 않았죠. 모두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이었습니다. 배신한 동업자, 떠난 아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끊기도 애매했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본론이 나왔죠. 너 사람 상대하는 일 오래 했잖아. 그쪽 일 잘 안다며.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소개라도 좀 해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고등학교 교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 조를 짜던 그 순간이요. 쟤는 빼자. 괜히 분위기 흐려. 그 말과 지금의 이 부탁 사이에 60년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했죠. 그러자 상대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땐 어렸잖아. 애들은 다 그렇잖아. 철없을 때니까. 나도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린 같은 학교 나온 동창이잖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기억은 선택사항이었고 사과는 필수가 아니었죠. 그냥 넘어가면 될 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일, 그렇게 치부하는 태도가 더 상처였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마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겠죠.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동창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학교 나왔잖아. 동창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관계를 떠올리는구나. 그제야 확실해졌어요. 사람은 권력을 잃었을 때 비로소 관계를 떠올리고 외로워졌을 때 과거를 미워한다는 거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선별해서 대하는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감정을 실어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하나만 말했을 뿐이죠. 그땐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 같이 다니기 그렇다고 했고, 조에서 빼자고 했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지금은 내가 같은 선택을 할 뿐이야. 내가 나를 골랐던 것처럼 나도 너를 고르지 않는 거야. 야, 그게 언제 일인데? 고등학교 때 일을 지금 들먹이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응, 고등학교 때 일이야. 하지만 그게 내 본질이었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해졌어. 넌 여전히 사람을 필요에 따라 대하더라고. 잘 나갈 땐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동창 운운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내와 이혼한 것도 자식들이 연락을 끊은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거야. 내가 잘 나갈 땐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떠난 거지 사람은 도구가 아니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힘든 건 안 됐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아. 넌 나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정리였죠. 6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상자를 이제야 제대로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과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사람은 성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 드러난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밤하늘을 본 적이 있었죠. 혼자 교실에 남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도 외로웠던 순간들도 모두 지나갔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사람들을 대했고 관계를 만들어왔죠. 고등학교 때 나를 무시하던 그 친구가 60이 돼서 전화한 이유는 우정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거래처럼 써왔던 인생의 결과였어요. 필요할 때만 관계를 떠올리고 편할 때만 사람을 찾는 그런 삶의 방식이 결국 혼자 남은 노년을 만든 거죠.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필요 없을 때도 연락하고 챙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동창들에게 연락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덜 외로웠을 거고 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지 못했을 것도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진심의 가치요. 그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고통을 미워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가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다가갑니다. 괜찮냐고 함께 먹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때의 내가 떠오르거든요. 누군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다면 조금은 덜 외로웠을 텐데요. 권력은 바뀝니다. 돈도 지위도 인기도 바뀌죠.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남아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잘 나갈 때 옆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찾아온 그 가벼움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죠.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에요. 6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정 멘트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